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술입니다. 오늘은 청나라의 11대 황제인 광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서제는 1871년 태어나서 1908년에 37살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되겠습니다. 아주 불행한 황제가 되겠습니다. 황제로 재위한 것은 1875년부터 1908년까지 4살 아주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33년간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제로 통치를 33년간 했다고 하지만은 이모인 서태후가 대부분 섭정을 하고 광서제는 뭐 거의 한 10년 동안 유폐되고 뭐 어디 옥단궁인가 뭐 이런데 별궁에 감금이 된 상태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생 동안 서태후 이모인 서태후의 꼭두각시로 활동을 하다가 별궁에 유폐되어서 독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은 불행한 황제가 되겠습니다. 독살당했습니다. 독살을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증거로 인해서 서태후가 아닌가 아니면은 이제 위안스카이가 아닌가 얘기되는데 그 광서제가 죽고 나서 이틀 후에 서태후도 죽었기 때문에 서태후는 그 당시에 이미 나이도 많고 늙었고 그다음에 이제 병도 들고 이래서 뭐 서태후가 그런 일을 꾸몄을 것 같지는 않고 위안스카이가 독살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강력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광서제가 즉위를 할 게 1875년이었죠. 1875년에 이제 4살에 이제 강제로 즉위를 했는데 정통 왕실은 아니죠. 반개 왕실이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광서제가 즉위를 할 때 이모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즉위를 했는데 이 광서제가 즉위를 할 때는 이미 청나라가 1840년대 그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서구 열강에게 이제 뭐 많이 이제 침략을 당했죠. 이제 흔들흔들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갔지만 이제 1895년에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에게 이제 완전히 이제 개망신을 당하고 이제 뭐 개박살이 났죠. 하면서 이제 이 1875년에 즉위를 할 때가 이제 청나라는 아주 뭐 이제 쪼그라들어 가지고 거지 같은 나라가 돼 있었죠. 그래서 청나라는 이제 그 당시에 중앙정부는 이제 권력을 상실했고 지방이 이제 군웅이 활보하는 시대, 아주 혼란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서제가 죽은 후에 1908년에 죽었죠. 1908년에 죽고 나서 2년이 지난 1911년에 이제 신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순원에 공화제가 들어섰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한 거죠. 군주국이. 그래서 이제 광서제가 죽고 난 후에 한 3년, 2, 3년 만에 이제 청나라 멸망한 걸로 됐습니다. 뭐 거의 마지막 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그래서 이 광서제 앞에 있던 황제는 이제 도광제가 되겠습니다. 도광제는 이제 한풍제의 아들이고, 한풍제의 그 아내가 바로 이제 서태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태후의 중국을 이제 망친 여자죠. 그래서 서태후가 이제 한풍제의 아내였고, 예, 서태후와 한풍제의 아들이 이제 도광제인데 도광제가 이제 바로 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도광제가 이제 뭐 아주 방탕에 빠져가지고 이제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 20살인가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뭐 초년동가 매도구 죽었습니다. 매도구에서 이제 방탕한 생활하다 매도구 죽었는데 친모가 이제 서태후입니다. 서태후가 이제 이게 한풍제 때부터 해서 한풍제를 이제 주락펴락 남편을 하다가 아들이 이제 도광제를 이제 또 주락펴락 섭정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카인 이제 그 후손이 없으니까 조카인 이제 광서제를 이제 즉위를 시켜서 또 쥐락펴락 섭정을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이제 권력을 잡고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청나라를 이제 멸망으로 만든 아주 악독한 여자가 서태후가 되겠습니다. 이 광서제는 왕실의 반계 혈통인 순현 친왕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순현 친왕이 되겠습니다. 1881년 이제 4살에 즉위를 했는데 1881년에 이제 10살이 되었을 때 이때까지는 이제 섭정을 서태후가 한 게 아니라 이제 동태후가 했었죠. 10살까지. 10살 때 섭정인 동태후는 이제 큰 엄마가 되겠습니다. 큰 엄마고 동태후가 자인태후였는데 이 자인태후가 독살을 당해서 죽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태후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됐습니다. 10살부터. 1880년 14살 때 부친인 순현친왕이 북양해군, 중국에서 가장 강한 해군인 북양해군의 지휘권을 인수를 하고 권력을 잡게 되겠지만은 이 순현친왕이 너무나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잘못돼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 뭐 잘못될까봐
권력자인 서태후한테 아부만 하는 그런 아주 비실비실한 사람이 이 바로 광서제의 아버지인 그 순현 친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군부를 이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를 못 시키고 이제 서태후한테 절절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그 아버지가 인수한 것이 이제 북양함대. 그래서 북양 해군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장과 그때 이제 원로 대신 이용장과 같이 이제 북양 함대를 대대적으로 증강을 하면서 건함을 이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함대를 강화를 한 거죠. 군사력을. 그 1885년입니다. 청일 전쟁이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북양 함대를 강화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북양 함대가 완전히 일본군에게 이제 전멸당했죠. 이 사람이 이제 20살이 광서제가 20살이 되면은 20살부터는 이제 친정을 할 수 있는데 섭정을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아버지인 순현 친양이 서태후한테 가서 아직 내 아들이 좀 어리석으니까 당신이 좀 섭정을 계속해라. 그래서 이제 20살에 돼서 이제 광서제가 섭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태후가 계속 섭정을 하면서 서태후는 권력을 유지를 하고 광서제는 더 쪼그라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궁중의 서태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건 이제 10대 황제인 동치제의 친엄마이기도 했고, 동치제가 5살에 즉위를 해서 20살에 매독으로 죽게 15년 동안 이제 자기 친아들 섭정을 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린 게 서태였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태후한테 이제 눈치를 본 거죠. 그 전에 이제 그 황제일 때도 이제 아내로서 이제 막강한 권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풍제였고, 1894년 이제 23살이 되었을 때, 1894년에 이제 1895년에 조선의 을미사변에서 민비 명성황후가 살해가 됐고, 그 전해인 1894년에 조선에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이 동학군을 진압을 하고 나서 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일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된 것이 1893년. 일본군이 주둔한 것은 이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되겠죠. 일본군은 그 당시에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청나라 군대를 공격을 해서 격파를 하게 되겠습니다. 1895년 24살 때 청일전쟁이 발발을 하고 일본군이 승리를 하고 청나라가 이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제 시모노세키에 가서 이용장이가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에게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청나라가 졌기 때문에 청나라의 연간 예산인 금액이 있는데 그거에 한 2.5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일본에게 배상금으로 지불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가 소유하고 있던 타이완섬, 펑우섬, 그다음에 요동 일대를 일본에게 할양을 한다. 이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청나라와의 일본과의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 북양 함대가 전멸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가 추진하던 무력 군비 확장 양무 운동이 이제 전부 무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청나라는 이제 광서제가 주동이 되어서 변법 자강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깡유웨이, 강유위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량치 차오치, 양계초가 되겠습니다. 량치 차오치. 그다음에 담사동이 주동이 돼서 이 변법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보수파 서태후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군대와 무력이 필요했는데 위안스카이를 끌어들이다가 실패를 하게 되고, 위안스카이가 이 광서제를 배신을 하고 서태후 편에 붙음으로 인해서 무술 정변이 발발이 되고 변법운동이 좌절이 되겠습니다. 백일천하로 끝난 개혁운동 후에 변법파인 담사동이는 체포돼서 처형이 되고, 변법파인 깡유웨이와 양계초는 해외로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군부를 통제하고 있던 영록 장군, 그 다음에 이용장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위안스카이, 원세계 모두가 보수파들이고,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서태후 편을 들음으로 인해서 황제인 광서제가 별궁에 갇히는 신세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무술 정변 때 친척인 경친왕, 이 꽝이 주동이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서태후한테서 정권을 위임받아서 변법파를 전부 체포하고 처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거 끝나고 나서 서태후는 이 광서제 안 되겠다, 조카가 안 되겠다 해서 조카를 폐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원로 대신인 이용장 그리고 서강 열강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에는 광서제 폐위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큰 어머니이기도 하고 이모인 서태후, 서태후는 이제 자희태후가 되겠습니다. 광서제를 유폐시키고 좁은 별국인 옥란당에 가두게 되겠습니다. 광서제는 이 좁은 곳에 살면서 10년 동안 살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되겠습니다.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의화단 사건은 이제 국민들이 그 청나라 국민들이 서구 열강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대대적인 폭동이 되겠습니다. 이 그 의화단 사건은 이제 서태후가 모른 척하고 묵인을 해주죠. 진압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청나라 국민들이 그 서구 열강의 영사관을 포위를 하고 그 외국인들 선교사라든가 외교관들을 마구 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선교사가 188명이 살해가 됐고 관련된 중국인 4만 5천 명이 살해가 되겠습니다. 1900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광서제가 이제 29살 때인데 서구 열강의 8개 연합군이 4만 8천 명, 거의 5만 명 되는 대군을 동원해서 청나라 북경으로 쳐들어옵니다. 청나라군은 이제 연전연패를 하게 되고 그 서구 열강의 8국의 연합군이 이제 최신 무기에 막강한 이제 그 화력을 자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청나라가 이제 패배를 하고 광서제는 이제 장안, 시안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수도 북경에서 이제 저 멀리 서쪽인 장안, 시안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서구 열강이 이제 다 이기고 청나라는 뭐 군대라고 할 것도 없이 다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신축 조약을 맺게 되고 이 조약을 맺으면서 인해서 이제 뭐 평화가 오긴 하지만은 광서제는 다시 이제 베이징으로 북경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지만은 서태후가 이제 광서제를 유폐시키고 감금을 시켜버리게 됐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청나라는 이제 늦었지만은 개혁을 다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라가 이제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이제 하지만은 뭐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회도 설치를 하고, 그때 의회를 이제 자정원이라고 부르는데, 의회를 설치를 하고, 헌법을 제정을 하고, 상권 분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그 다음에 상공업을 진흥을 해야 되고, 과거제를 폐지를 하고, 신식군대를 양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의 노력을 하지만은, 1900년에 이제 의회단 사건으로 인해서 신축조약 맺고 난 이후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은, 그게 흐지부지 되다가 1908년에 광서제가 37살이 되었을 때 광서제가 독사를 당하고 죽고 그 이틀 후에 서태후도 죽음으로 인해서 개혁은 흐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11년에 신의 혁명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서제는 이제 시체를 부검을 해본 결과 비소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독살이 확실하고 그 배후로는 이제 그 위안스카이가 유력하게 의심되겠습니다. 광서제가 죽고 나서 광서제의 조카인 푸이가 33살짜리 푸이가 즉위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카가 즉위했고 또 조카가 즉위했네요. 생명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 탄소 기반 생명체죠. 생명체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탄소 기반 생명체하고 규소 기반 생명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탄소가 뭐 산소, 질소 뭐 이런 거하고 우리 몸속에 구성하는 원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탄소가 제일 중요한 기반으로 되면서 탄소 기반 생명체가 되겠죠. 인간은.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뭐 실리콘 뭐 이런 그런 거는 이제 규소 기반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규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생명체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탄소로 시작해서 탄소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묻히게 돼 있죠. 아니면 뭐 화장을 하죠. 그러니까 땅에 묻히면은 이제 이게 썩어서 썩은 거가 이제 분해가 되면서 탄소가 되고 탄소는 다시 흙과 섞여서 그다음에 풍화사생으로 해서 공기 중으로 나오거나 지하수를 통해서 물이 되거나 물로 흘러 들어가거나 공기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화장을 하게 되면 다 탄소가 된다 이거죠. 화장을 하게 되면은 이 탄소 몸 안에 있던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이제 불은 산소죠.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 CO2가 됩니다. 대균류 중에 이런 그 떠돌아다니는 그 이산화탄소, 사람이 죽은 그 잔재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이제 그 광합성으로 흡수를 하죠. 그래서 식물이 먹고 이 식물은 다시 초식동물이 먹고 이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먹고 이 육식동물은 또 인간이 먹고 하면서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죽으면은 이 탄소로 변해서 이게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먹으려고 하는 소고기 안에 이 죽은 사람의 탄소가 있을 수도 있고 산속에 있는 나무 안에도 죽은 사람의 분해된 탄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몸속에 그 죽은 사람의 탄소가 이미 다 들어와서 음식으로 들어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대기 중에 탄소가 되어서 그다음에 대기 중에 먼지가 되어서 지구상을 지금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청나라의 9대 황제인 한풍제, 이 한풍제는 이제 그 마누라 서태후인데 후궁이죠. 한풍제는 또 일찍 죽었네요. 한풍제는 30살에 죽었는데 이 한풍제는 이제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사이에 자식이 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이제 한 명의 아들하고 한 명의 딸 뺏겼었는데 한 명의 아들이 봐도 그 도광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한 명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서태후가 되겠고 한풍제가 이제 30살에 죽고 이제 20살에 즉위를 해서 1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했는데 19살에 즉위를 해서 26살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은 그 서태후가 그 아내로서 막강 그 권력을 휘두르겠죠. 그래서 그 이제 그 동치제의 엄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15년 동안 막강한 권력. 근데 한풍제가 10년 동안 통치할 때 막강한 권력. 한풍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인 5년 동안 막강한 권력. 그다음에 이제 광서제가 이제 그 4살 때 즉위를 해서 이제 37살에 죽은 33년 동안의 섭정으로서의 막강한 권력. 그래서 이제 중국의 마지막 그 청나라 말기에 한풍제 때 5년이나 10년. 그다음에 이제 동치제 때 15년. 그 합하면 벌써 뭐 한 20년 넘죠. 거기다 광서제 때 한 30년. 그럼 한 50년. 한 50년 이상을 중국의 마지막 시대를 권력을 막강하게 휘두르던 마지막 여자가 서태후가 되겠습니다. 이 서태후가 중국을 망쳤다. 청나라 멸망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게 됐습니다. 이 동치제는 이제 엄마가 서태후가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고 아주 그 못되게 굴었나 봅니다. 친아들한테. 그래서 이제 엄마 밑에서 아주 힘들게 견디다가 막판에 이제 뭐 방탕하고 이제 잊어먹으려고 괴로운 생활을 잊어먹으려고 방탕하다가 결국에는 매독으로 20살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했던 이 엄마인 서태후는 결국 친아들을 죽인 셈이 되겠습니다. 외아들이죠. 아무튼 이 막강한 권력을 거의 50년 동안 누렸던 서태후는 결국에는 자손이 없자 그 이제 자기 조카인 광수제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수년치왕의 5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권력을 잡고 50년 동안 땅땅거리다가 이제 그 죽은 서태후. 그다음에 이제 그 한 10년 동안 그 유폐됐다가 옥란당에 이제 그 감금되었다가 독살당한 광서제. 그 뭐가 성공인가? 뭐가 인생의 행복인가를 볼 때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 성공인가? 최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인가? 그다음에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것이 성공인가? 아주 큰 집에 살면서 넓은 땅을 가지고 마이바흐 같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성공인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20살이나 30살 어린 젊은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게 행복인가? 그다음에 방송국을 뭐 3개, 4개 소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주지사가 되는 것이 성공인가?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성공이라는 것은 지금의 세상을 내가 있기보다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좋은 사람은 그런 권력자라든가 부자가 아니라 바로 이 좋은 사람이란 것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남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이웃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도 잘해야 되고 칭찬도 해주고 밝게 웃어야 되고 남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고 이 세상을 지금 상태보다도 더 좋은 걸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오만과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만 옳다. 상대방 생각은 틀리다. 지금 그 오만하고 편견 이거는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겸손하면서 항상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성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 옛날에 순례를 했던 순례길을 따라서 35일 동안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산티아고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는 기독교 성지 순례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자 야고보를 기린 건데 사랑과 믿음, 신앙의 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산티아고가 이제 야고보의 그 신앙, 그리스도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과 신앙에 대해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 되겠고, 이게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데, 이게 이제 성자 야고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사람이었다고 됐지만, 이 좋은 뜻이 후대에 와서 변질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오만과 편견, 나만 옳다, 너는 틀렸다, 이런 그 사람들의 오만과 편견, 욕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겸손하지 못한 거죠. 나도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변질이 된 것이 바로 이 산티아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말이 변질이 된 것을 증명하는 건 뭐냐면, 1510년에 스페인의 피사로, 스페인 원정군이 남미에 있는 그 칠레에 도착을 했죠. 칠레에 도착을 해서 잉카의 원주민들하고 이제 싸워서 잉카 원주민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렸죠. 이 스페인 군이. 그래서 이제 잉카의 원주민들을 마구 살육을 할 때, 이들의 그 스페인 군대가 외치던 구호도 산티아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 막 죽였습니다. 산티아고, 산티아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들이 그 원주민들은 그 무기가 없었죠. 그래서 나무라든가 몽둥이 이런 것만 들고 있는 몽둥이 벌거벗은 원주민들 수만 명을, 이들은 이제 총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해서 이들을 마구 사려 죽이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놈들은 다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 야만인이다. 야만인들은 짐승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그 하나님과 기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교도다. 그 인간도 아니고 뭐 짐승이고 그 다음에 야만인이고 이교도이기 때문에 마구 죽여도 이건 죄가 아니다 하면서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이 외친 것은 산티아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친 거죠. 자기네들은 피를 만들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만과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마의 난동이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상티아고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나만이 옳다고 굳게 믿으면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른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호기심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알면은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꽃이 있죠. 모르면은 지나치게 되죠. 하지만은 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이 꽃이 뭐 광합성을 하고 뭐 생명체고 뭐 내가 화를 내면 저 꽃도 시들고, 내가 칭찬을 해주면은 꽃도 잘 자라고,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그 대상 꽃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기심, 아는 거, 그다음에 겸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 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 세상을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살면은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